모니터, 스마트폰만 봐서 수익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연구해서 종목을 골랐는데도 손실만 커진다면 낙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방법은 어떠세요? 수익을 잘 내는 분의 종목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걸요. 단야 선생님 모시고 오늘 또 좋은 설렘 안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못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세력도 잘하시죠. 1박 2일 종목도 잘하시죠. 적금 종목도 잘하시고 매매 전략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급기야 또 종목으로 살펴보면 시스웍으로 400%대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 지금 자랑을 해도 모자란 게 영진약품 어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상한가 계속 유지가 돼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말하기 너무 벅찬데. 네,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네. 영진약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진약품을 보는 게 아니라 영진약품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매수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잠깐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영진약품 역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볼게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들어갔던 애들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어제가 고점을 일단 저희도 단기 고점으로 제시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추구 간 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반대로 또 유나이트 제약 같은 거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일단 상한가 욕심내지 말고 팔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55,000원대거든요. 여기서 한번 공략해보자. 어제 마감 후에 대주주 지분 매각 설이 나오면서 크게 밀렸잖아요. 개파락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들어갔던 주체들이 개파락했을 때는 이익 실현하지 못하고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유형들을 패턴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 분석만 여러분들 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다. 단기는 단기고 결국에는 적금 주식이 마음 편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점 매매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금 주식에 대해서 중요성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월별 전략을 한번 챙겨볼게요. 한 달에 한 번씩 큰 네. 그림 세워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9월은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한번 청개구리가 한번 내보고 싶어요. 왜요? 많은 증권사라든가 투자자라든가 9월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 역시도 지표를 봤을 때는 거기에 동의하지만 반대로 지금 지표와 반대로 움직이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자. 50%로 확보하자. 쉬어가자. 일보 후퇴 가능합니다. 왜? 3보 전진을 할 수 있을 거라면 1보 후퇴는 크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일단 그래서 가더라도 한 번쯤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해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9월 상승 부분에서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대선을 앞둔 9월 달 시장은 지금까지 강세 기조로 끝났다라는 게 전반적인 통계적이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밀려드는 유동성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 시장 역시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3분기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렇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있다 잠깐 보겠지만 전망 부진의 어떤 전망이라는 우려감이 나왔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고 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분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일부 재료 기업체들만 움직이죠.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동차 섹터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쪽 9월 달에 있죠.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쉬었다가 결국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화재라든가 제품 불량률, 그다음에 한국 배터리의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다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주도주가 다시 부각된다면 제약 바이오주가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은 충격을 완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본다면 오늘 시점에서 봤을 때는 8조 8천억,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겠죠. 왜요? 카카오 게임즈 공모 청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탁금이 급증한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유동성을 보면 신용융자 부분이 감소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유동성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는 채권형, 안정을 추구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는 건데 요게 꺾여졌죠. 마이너스. 네, 요건 이제 긍정적이고 대신에 이제 단기 전단체 시장이죠. 마켓머니 펀드. 초단기 시장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 나가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단기 자금과 시장을 중기적인 추세적으로 보는 고객 예탁금과 MMF는 이제 상충되고 있다라는 거죠. 단기 자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추세적인 것을 보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크기 때문에 예탁금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기 자금인 예탁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가더라도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시장은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쉬어가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건전한 조정 네. 그런 개념이죠. 네, 지금 보면 한국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성장주의 어떤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미래 이익이 증가될 부분이 현재 주가 왔기 때문에 이익 증가폭이 둔화되는 걸로 예상됐을 때는 낙폭 조정은 심하게 올 수 있죠. 자, 왜 그런가 하냐면 제가 보는 건 최근 들어서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고 앞으로 시장성이 커질 수 있고 목표 주가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거의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하루 이틀, 뭐 한두 번 정도 이 기술주들이 지수를 견인했을 때는 결국에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에서 유상증자까지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기술주에 쉬어가는 것. 그러면 테슬라를 대안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주가 치고 나갔을 때 상승 기조는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 불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일단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매수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을 하면서 어제 그저께 시점에서는 1조 6천억 사상 최대를 매도했고요. 또 어제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개인들 순매수 전환이니까 매도했고 오늘도 일단 매도하고 있죠.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관에서 특히 금융 투자를 본다면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받아서 지수가 푹 빠졌을 때는 단기 낙폭이 커서 단기 차익을 먹으려고 매수에 들어오는 이런 단기적인 시각으로의 시장을 접근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장은 숨고르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지표가 저는 요걸 보고 있습니다. 빅스 되게 중요시 네. 여기시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이라든가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즉 위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 S&P 500 빅스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제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자, 요 평균가 46% 아래 급등했던 이 평균가를 이탈하고 그래서 그 마음 편하게 이제 매수하자라고 계속 외쳤는데,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제 고점 본다면 어제 고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역시도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미국 선물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변동성 지수 역시도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더 갈 거다, 기술주들이 더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변동성에 대해서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수의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하락 변동성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국면 봤을 때는 결국에 매도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9월 여전히 천스닥 왜 못 가겠습니까만 궁극적으로 목표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을 때 이런 지표들은 결국에 시장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마냥 상승에 도취해 있는 것보다는 지수가 상승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잠깐 늘려나가자. 왜? 지수의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9월 달 추석 연휴 있습니다. 맞아요. 또 길어요. 그렇 길죠. 네. 이 봉투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과 같은 시각이 아니라 남과 한번 반대로 남들이 열고를 외칠 때 우리는 좀 무섭고 두렵지만은 현금을 확보해서 조정해서 다시 한번 이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큰 전략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9월 전략이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것보다 다소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점은 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망주를 한번 챙겨봐야 될 타이밍인데 그동안 적금주 알려주시다가 또 그냥 숙제로 내주셔서 숙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야에 챙겨오셨다고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이 움직였냐면 2차 전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던 섹터가 어딘지를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계절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어딘지 지난주 간단하게 섬유의복 업종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우리가 관심에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게 어딘가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이 업종이라는 겁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디스플레이 소재 쪽을 본다면 지금 지수는 최고가를 가고 있고 강한 경우 보였지만 결국에 최근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 쪽들은 주가가 반대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이쪽이 왜 하락을 했냐면 최근 미국이 하웨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결국에 중국의 스마트폰 부품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다. 자, 이 하나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쪽들은 8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일단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기사 나는 걸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사 분석을 쭉 올려드렸을 때 이번 주에 쭉 순차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의 갤폴드, 그다음에 노트패드, 요거 신출시, 그다음에 샤오미 신제품 출시,
거기다가 또 모토로라에서 신제품 출시.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폴더블 폰, 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수요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LG전자는 OLED 쪽으로 집중하면서 기술 격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후발인 삼성전자는 퀀텀 LED, QLED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삼성에서 QLED 대신에 어떤 게 나왔냐면 QNED가 나왔어요. QNED요? 오늘 나왔던 게 새로 나왔던 거죠. 나노 지금 셀에서 오타한 거죠? 그렇죠. 그럼 QNED가 나왔거든요. 삼성에서 QNED를 위해서 2025년까지 지금 탕정 LCD 라인은 중국에 매각했죠. 그래서 삼성이 중국과의 격차, 기술 격차, LG의 OLED와 차별화를 위해서 QNED 설비 투자에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 투자 계획보다 5년이 당겨졌다는 게 기사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재, 부품, 장비 쪽들 실적 개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삼성에서는 이제 미니 LED까지 설비 투자 13조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업황 개선 좋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또 아울러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중국에서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요. 대형 TV 패널은 오로지 OLED 쪽은 LG 디스플레이만 기술력을 있고 대형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뭐였냐면 중국이 OLED TV 수요가 증가된다면 결국에 중국도 OLED에 대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잖아요. OLED 굴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OLED 소재, 부품, 장비 쪽 역시 확대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적자거나 전년 대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3분기와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소재, 부품, 장비를 보셔야 되겠죠. 선생님, 그럼 어떤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쭉 간단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거 여러분들 분기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AP 시스템이라든가 하나씩 한번 볼까요? AP 시스템. 네, AP 시스템이라는 이런 거 볼게요. 자, 3, 4분기 네. 실적 호전 기대주입니다. 자, AP 시스템 같은 것도 보더라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실적 부진됐지만 지금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 전년 동기 3분기 때 31억 영업이익이 111억으로 증가되죠. 일단 실적 호전 나오고 있고요. 또 요거 AP 시스템하고 또 나와 있는 게 비아트론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비아트론도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3분기께 안 나왔는데 지금 3분기 안 나왔지만 연간으로 보면 180억으로 해서 전년도가 38억인데 180으로 증가되잖아요. 분기별로 봤을 때 얘는 2분기 64억, 1분기 99억 적자면 결국에 흑자 전환도 120억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차트를 아까 보면 DMS 한번 볼까요? DM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올 연초부터 이제 이런 실적 굉장히 개선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 63억 89억 51억 69억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셔야 될 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반기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업종. 다시 한번 표를 볼까요? 이런 쪽들을 봐야 되는데 DMS는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받으면서 태양광까지 부각받으면서 결국 주가가 올라갔고요. 필 옵틱스 역시도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쪽으로 본 거는 이건 말고도 인터플렉스도 있고요. 결국에 여러분들 하나씩 찾아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을 찾으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됐을 때는 장비 쪽이
주가가 상승할 여력 굉장히 크고 현재 주가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테마주로 단기간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 수익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평가된 데다가 3, 4분기 갈수록 주가도 실적 따라 함께 좋아지는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종목 관심 리스트에 넣어보시면서 꼭 연구해보시고요. 다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주포따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